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꾸물이합니다. 이거 이제 봄이 되니까 이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아래 이렇게 이 인공지능 AL 휴머노이드 로봇 모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분야를 언제까지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개략적인 얘기만 하고 다시 성매매 합법화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번개 아톰을 보고 은하철도 999를 보고 이렇게 우리는 커왔고,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선진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그 옛날 그냥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공상과학 만화를 보고 이렇게 커온 것이 한 생이 되기도 전에 벌써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커오고 있는 아이들, 지금 이제 청소년들, 이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보고 듣고 느꼈던 그 공상과학 서서리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술의 발전이 여성이 고유 영역을 곧바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고유 영역. 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러한 세계가 이렇게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의심할 바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나에게 많은 숙제를 던지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전부 단합을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 돼, 법적으로 묶어야 돼, 민법, 형법, 사법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묶어야 돼. 어떻게 로봇이 침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막강한 표를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 막을 수 있어 라고 아마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기술 발전에 뒤처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인적 자산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적 자산은 전무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모든 기술과 모든 산업이 무너지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이 기술과 산업은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 여러분 모두가 끔찍한 미래를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막을 걸 막아야 되고, 대책을 세울 걸 세워야 되고, 법적으로 할 걸 해야 된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모야가 침실로 들어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벽이 무너집니다. 여성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이 가사 노동에 대한 분야,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에 대한 분야, 모두 다 이 인공지능 모야가 가져갈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들보다도 빨래도 더 잘하고 세탁도 더 잘하고 집안도 더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자리에서 여성인 당신보다도 더 나은 성적인 것을 남성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야는 늙지도 않으며 젊지도 않으며 항상 그냥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은 이러한 분야에서 도무지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이입니다. 만약에 남성이 침실에 모야가 있는데 마누라가 곁에 다가오려고 합니다. 남편은 내 건데 하면서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야가 발로 뭐야 하면서 발로 뻥 차냅니다. 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컨드, 이 마누라 말과 세컨드 말입니다. 세컨드가 남성이 침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모야가 발로 뻥 차면서 뭐야 하면서 또 발로 뻥 차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야는 그 세컨드보다도 더 이쁘고 더 가볍고 더 남자의 마음을 읽고 더 남자의 성적인 것을 더 충만하고 남자를 더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키우는 애완견이 남자의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야가 딱 보고는 뭐야 하면서 또 발로 빵 차낼 것입니다. 애완견은 깨갱하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정부가 이 남자의 침실을 청소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야가 딱 보고 있다가 가정부가 청소하러 들어왔는데 뭐야 하면서 또 빵 하고 또 차냅니다. 왜냐하면 가정부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드로이드 생체 로봇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불과 또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생체 로봇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생체 로봇이 나올 때쯤이면 정말로 이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안드로이드 유체역학 로봇이 나올 때는 끔찍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안드로이드 유체역학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것은 불과 한 200~300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눈부신 과학 발전 속에서 여성들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여성들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적인 역할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왜 사귀는 겁니까? 한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남녀가 왜 남녀가 사귀는 것입니까? 한번 박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침실에서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박을 수 있어 라고 제도적으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성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행위가 없다면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남자한테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나 옷도 요번에 한 벌 사야 되겠어. 요번에 이 구찌 할인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옷도 한 벌 사야 되겠어. 요번에 생활비가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 좀 더 줘야 되겠어. 이렇게 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행위입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아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자는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능률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남자이고 모든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작년 노년이 되기까지 성행위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사를 두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성행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행위 자체도 엄청난 남성에게는 고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모야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치웁니다. 한꺼번에 해치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만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남자는 노예가 되고 강간범이 됩니다. 남자는 그야말로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목숨이 간당간당하느냐?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국가는 2차 가해를 가합니다. 동정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게 우리 대한민국 법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판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섹스리스 세계 1위입니다. 섹스리스가 무엇이냐? 1년에 또 6개월에 부부관계 한 번도 안 하는 부부를 가지고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성관계가 없는 부부관계가 왜 존재해야 되나요? 성관계가 없는 여성이 왜 남편한테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약 조건에 묶여서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6개월, 1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무한정으로 남자를 공격합니다.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이혼할 것이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반가죽으로 뺏어갈 것이다. 돈 내놔라. 돈 안 주면은 이혼하면서 널 고발할 것이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폭행을 했다. 강간을 했다. 고발할 것이다. 그럼 너는 재산을 다 뺏기고 노예가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보야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위험하고 야만적인 대한민국 여성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왜 대한민국 여성은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가 돈 벌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32조나 되는 성인지 감수성 예산, 1.7조나 되는 여성가족부 예산, 이 많은 돈으로 이렇게 위험한 대한민국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모야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나는 지금 굉장한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기술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높은 기술적 파도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사랑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매매 합법화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내가 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 놈들 손에 내가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저장하시고 이 책봇을 통해서 번역해가지고 A4 용지로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보드로 해가서 A4 용지로 글로서 인쇄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못된 놈들 손에 쓰러지더라도 나의 말과 나의 글이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익혀지고 보아지기 바랍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고 싸우며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성매매 합법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 이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대나무 숲길입니다. 모두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과 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와 함께 손을 잡고 이와 같이 아득한 대나무 숲길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의 이야기를 곁들여가면서 서로 사이좋게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하루 또 즐거운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